안녕하세요, 피트니스터디입니다. 앞으로 이제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두고 운동생리학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몸이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섭취했을 때 에너지원이 되는, 주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지질은 지방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엄연하게 따지면 지질과 지방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비슷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운동할 때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 탄수화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은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해서 C 그리고 H, O,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OT 영상에서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거나 라고 했을 때 언급됐던 블러드 슈거, 혈당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글루코스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걸 잘게 쪼개서 단당류로 만들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되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참고하시라고 그냥 그려뒀고요. 탄수화물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되죠.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이렇게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붙어있는 분자로 저장됩니다. 우리가 글라이코젠을 근육세포에도 저장해 두는데요.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 근육세포에서는 이 다당류로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스로 하나하나씩, 지금은 제가 그림에 동그라미 하나하나로 표시해둔 이 글루코스로 분해해서 근육이 수축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건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닌데 왜 근육세포 얘기만 하고 넘어가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은 큰 뼈대만 주로 우리가 움직임을 다루다 보니까 근육세포에 관련된 내용만 이 영상에서 다루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은 조금 더 심화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에너지를 우리 근육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단위,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TP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이 아데닌, 그리고 거기 연결된 리보스, 그리고 거기 연결된 인산기 3개로 구성된 분자가 ATP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산기 하나를 끊었을 때 ATP에서 인산기 하나를 떼어내서 ADP로 만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DP는 다시 ATP로 합성이 돼서 또다시 이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내고, ADP가 다시 ATP로 합성됐다가 ATP가 또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은 ATP들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근육세포가 움직이기 위해서 ATP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빠르게 근육세포가 ATP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ATP-PC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포크레아틴과 ADP가 결합하면서 ATP가 생성되는 이 반응은 우리 몸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얻어야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힘을 내야 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크레아틴을 보충하게 되면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일부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ATP PC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고요. 근육세포 안에서 효소 하나를 통해서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섭취해서 분해한 글루코스를 우리가 분해해서 파이루베이트로 만드는 과정에 ATP가 생성됩니다. 당 분해라고 하죠.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과정 또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 ATP를 생성하는 방법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산소를 활용한 ATP 합성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다른 말로는 크랩스 사이클 또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과 거기에서 이어진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산소를 활용해서 ATP를 합성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ATP PC 시스템보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ATP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3번은 산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운동 생리학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 영상에서도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이라는 이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이 탄수화물이 해당 과정, 당 분해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그 이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생성해내는 이 모든 과정이 탄수화물을 통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탄수화물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도 관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뼈대만 한번 쓱 훑어봤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컨텐츠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